안녕하세요. 고민남입니다. 저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고민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느끼려고 노력도 하고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제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부분과 어, 제가 평소에 얘기하고 싶었던, 그리고 조금 안타깝지만 남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제 채널을 들어오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뭔가 좀 변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창업이나 마케팅, 그리고 또 아이템, 조금은 지루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이것도 모르면서 절대 창업하지 마라. 제가 있는 곳이 현재 대전이기 때문에 키워드에 대전이라는 글자를 넣었는데요. 지금 나오는 영상은 오늘 제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인데, 오늘 대전에도 비가 하루 종일 많이 왔습니다. 저는 마케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수년 동안 마케팅을 공부하고 실제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가 원래 주로 하는 일은 사진 촬영을 하는 일인데, 광고 사진이나 제품 사진, 인테리어 사진, 다양한 사진들을 촬영을 합니다. 그 역시나 광고나 마케팅에 대한 목적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케팅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창업을 하실 때 꼭 알아봐야 될 몇 가지 중에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단 기본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 자세를 갖추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만한 기준이 될 만한,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요리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을 창업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창업 과정을 보면, 아니 조금 심한 경우를 보면, 가족과 지인 몇 명에게 음식 괜찮다, 맛있다는 평을 들어보고 매장의 자리도 엄마가 알아보고 그냥 창업을 합니다. 그렇게 임대를 해서 인테리어도 메뉴판도 심지어 가게 이름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창업을 하고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10년 전에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냥 무조건 오픈을 해서 일을 하고 싶다, 오픈을 해서 내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욕심으로 창업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아무 준비 없이, 물론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준비 없이 창업을 하셨는데 운 좋게 주변의 지인들 도움으로 매장이 잘 되는 경우가 있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1년 아니 3년을 버티지 못할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많은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데요.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간판을 하기 위해서 간판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광고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분들도 광고를 잘하시는 분들이고 전문가이기만 하지만 광고를 한다는 건 내 제품에 대한 준비가, 시장에 내놓을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을 때, 그때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광고를 했다가는 효과를 보이는커녕 오히려 내 단점을 광고하는 그런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상대평가인데요.
상대평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등수가 나눠지는 것도 역시 상대평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좋다고 느끼거나 별로라고 느끼는 건 역시 기준이 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창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고객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를 고민해보지 않고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팔기 위해 창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수없이 많은 방법과 노력을 해보다가 그 이후에 마케팅 회사를 찾아오게 되고 광고 회사를 찾아오게 되고 컨설팅 해달라고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얘기 드리는 게 이것도 모르면서 절대 창업하지 마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상대평가에 대한 부분을 내 업종, 내가 창업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적용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나 해봐야 되고 나 역시도 해봐야 되고 내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도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드릴 마케팅 이론 중에 하나가 스워트라는 개념인데 경제학이나 경영학과를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입니다. 스워트는 나의 경쟁 상대를 경쟁 상대라는 분모 위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상대보다 어떤 점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스워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SWOT라는 약자인데 SWOT 스워트의 S는 스트렝스, 강점을 얘기합니다. 상대보다 내가 어떤 점이 좋은지, 내가 좋은 점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상대평가 시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내수시장, 국내에서도 어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지역 상권에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할 때 먼저 시장 조사라는 걸 하게 될 텐데 사실 시장 조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경험, 주변 지인들의 말 몇 마디로 이 시장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시장 조사를 할 때가 정말 철저하게 상당히 이 사업의 성패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장 조사를 잘 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음식점을 오픈한다고 했죠. 음식점을 오픈했습니다. 음식점 오픈했는데 주변에 나의 경쟁 상대가 있을 거예요. 물론 메뉴가 겹치는 데도 있을 거고 왜냐면 그 시장에 있는 고객들을 빵이라고 비유를 해볼게요. 누가 더 많은 포션으로 더 많은 비율의 빵을 나눠 먹는데 누가 더 많이 먹느냐에 어떻게 보면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제가 창업하려고 하는 곳이 짜장면 집이라고 예를 가정을 해보면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곳에 짜장면 집이 몇 개나 더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시장 조사해야겠죠. 가격이나 그리고 어떤 곳이 고객이 얼마큼 있는지 시장 조사는 최소한 2-3개월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3개월 동안 계속 돌아다녀 보면 분명히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자기의 시간의 가치가 굉장히 아깝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상당히 소홀히 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 안에 경쟁 상대 정말 잘하는 분을 분모로 놓고 내가 그 업체보다 내가 나은 점이 뭔지를 평가해 봅니다. 맛으로 할 건지, 가격으로 할 건지, 서비스로 할 건지, 인테리어나 주차장으로 할 건지.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 중에 착각하는 게 가장 큰 착각이 음식만 맛있으면 친절하지 않아도 고객이 온다는 어떤 그런 믿음. 나도 욕쟁이 할머니처럼 친절하지 않아도 음식만 맛만 있으면 손이 많이 오겠지. 이게 상당히 큰 착각입니다. 동일한 맛에 동일한 퀄리티에 더욱 친절한 가게가 주변에 만약에 새로 생긴다면 우리 매장에 고객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무엇이 강한지 그리고 내가 그 강한 장점이
쉽게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내가 만약 장점이 없다면 내 장점을 만들어야겠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음식점이 어디보다 맛있다, 어디보다 청결하다, 어디보다 친절하다, 이런 보다 이 비교급 대상이 항상 있기 때문에 상대 평가를 한다는 거죠. 여기 맛있긴 한데 그냥 그래. 왜냐면 나는 더 맛있는 곳을 알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점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강점이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마케팅에서 이 대체된다, 영어로 replace라는 단어인데, 이 replace라는 단어는 한 컨텐츠로 다룰 만큼 내용이 상당합니다. 이건 제가 다음에 이야기 드려볼까 하고요. 스워트의 두 번째 W는 weakness, 약점을 말하는데요. 상대방보다 내가 무엇이 약점인가, 내가 저 매장보다 위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음식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요, 그릇이 덜 이쁠 수도 있고, 의자가 덜 이쁠 수도 있어요. 음식이 나온 속도가 더 느릴 수도 있어요. 이런 상대평가의 약점이 상당히 많은데, 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고 할 때, 뭔가 잘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는데,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잘하는 게 아무리 많아도 잘못하는 게 많으면 잘하는 게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됩니다. 메뉴판에 글씨는 제대로 돼 있는지, 어, 내가 원하는 광고 사인,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광고판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고객들이 정말 내 음식을 먹고 만족을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지. 어떤 분들은 음식을 할 때 끼니를 때우는 목적으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고 힐링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이라는 건 재방문율, 그러니까 한 번 먹고 한 번 팔고 다시 안 팔 물건이 아니라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음식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만약에 있다면 약점을 먼저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약점이 치명적인 약점이라면 그 약점을 해결하기 전에는 창업을 좀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점인 상태에서 오픈한다는 건 상당한 리스크를 감행해야 되는 부분이라, 내 약점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다음으로 O인데요. O는 opportunity, 기회인데, 방금 위에서 말했던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부분은 내부에서 찾는 요소라면, 지금부터 말할 opportunity와 threat, 위협에 대한 부분은 외부적인 요소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장 내부에서 있는 기회를 말하는데, 시장 상황에서 그럼에도 이렇게 경쟁이 심한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주변의 음식점 사장님들은 나이가 많으셔서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를 못하거나 어떤 트렌드를 읽지 못하시는데,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트렌드를 파악하거나 신메뉴를 빠르게 런칭할 수도 있고, 그 트렌드에 맞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 이것 역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착각하는 게, 만약에 야, 이쪽 동네는 정말 사람들이 많은데 짜장면 집이 없어. 여긴 짜장면 집 하면 독점이야,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짜장면 집이 수없이 창업을 했다가 그 지역 사람들한테 안 먹여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고객들이 찾질 않아서, 그래서 망하고 나갔던 자리일 수도 있어요. 시장에 하나도 없다는 건 독점일 가능성도 있지만, 수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무조건 그 동종업종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마지막 threat T를 얘기해 볼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우리 업체를 위협한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되다라는 얘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수 있는데, 대체된다는 말은 나 아니어도 괜찮다는 의미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짜장면집 저기 안 가도 난 이쪽을 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저쪽이 없어도 돼, 이렇게 대체되는 거죠. 아니면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장사를 잘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아니면 길 건너에 더 좋은 음식점이 생겨서 우리 고객들을 뺏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협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브랜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브랜딩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컨텐츠로 따로 다룰 건데요. 어, 이렇게 다양한 부분, 지금 말했던 네 가지 말고도 상대평가를 해봐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상대평가가 잘 됐다면 이제부터 고객의 CS 관리, 고객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워야 되겠죠. 예전에 이런 디테일한 마케팅 전략 없이 그냥 음식 맛만 가지고 그냥 우연히 열었다가 잘된 매장이나 가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 준비 없이 했다간 경쟁에서 엄청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을 팔 계획이시라면 우리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요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이, 내가 파는 음식이 그들에게 어떤 느낌이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하지만 역으로 누군가 하기 힘들거나 어려운 일을 대신해 주는 것,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 이런 아이템이라면 지금처럼 무한 경쟁 시대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 음식 창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께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내가 처음 음식점을 창업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지금 나와 있는 어플 중에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배달 음식부터 먼저 창업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창업 비용이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되겠죠. 처음 음식점을 창업해 보시는 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일단 창업 비용도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고요.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 음식을 시작을 해보시면 스스로 마케팅에 대한 부분,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 뭐 포장, 뭐 배달 시간, 음식의 데코레이션,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경쟁, 아까 말했던 상대평가를 통한 경쟁,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훈련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배달의 민족이 다운로드 수가 3천만 다운로드인데, 제가 볼 땐 앞으로 이 배달 시장 자체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물건들은 다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에서 살 수 있지만 먹는 음식은 내가 직접 해 먹거나 내가 밖에 나가서 사 먹거나 내가 시켜 먹는 방법, 이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배달 음식 이쪽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을 해보시면 또 좋은 점이, 어느 지역에 어느 시간에 어떤 음식들이 많이 주문이 들어오는지를 미리 파악해 볼 수가 있고, 시장 조사도 미리 해볼 수가 있고, 만약에 창업 전에 이 배달의 민족 매니저들과 통화를 하거나 미팅을 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상당히 좋은 시장 조사를 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창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창업은 저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상당히 많이 공부를 하신 다음에
창업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창업을 하다가 혹시 실패하면 실패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실패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실패지, 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하는 건 사실 나한테 소중한 경험을 갖다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하면 실패나 성공이라는 둘 중에 하나의 결과물을 갖다 주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이제 이 스워트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스워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공부를 좀 알아보셨다면 그 부분을 내 업체에 적용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전략을 좀 세우시면 창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냉정하고 좀 차가운 현실이지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누군가 나를 하고 있고 나 역시 상대평가를 통해서 그 위에 우위에 서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마케팅에 관련된 어,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고 뭐 또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부분들을 여과 없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